저희 기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진행되는 순서는 훈련 기간 소개, 훈련 진행 방법, 그 다음에 사전 학습 실시하는 거, 향후 일정 안내까지 4번까지는 제가 설명할 거고요. 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민경래 선생님께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 훈련 기간 소개는 여러분들 PT 보이실 거예요. PT 내용 보시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정식 명칭은 재단법인 부산인재개발원 부산IT교육센터이고요. 부산인재개발원이라고 하는 게 저희 훈련기관의 모 법인인데 고용노동부의 훈련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이고 보통 이제 직업훈련기관들은 개인, 민간 훈련기관인데 저희는 고용노동부 훈련법인이라는 게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주요 훈련 사업은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이 훈련 과정이 국가기관 전략사업 집중 훈련이죠. 그 중에서도 국회 일반 훈련, 그리고 이제 K디지털 훈련 과정, 빅데이터 과정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과정, 근로자 훈련 과정도 주중 야간이랑 그 다음에 주말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시하고 있는 직종은 응용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흔히 이제 프로그래밍 쪽 과정이죠. 그 다음에 디지털 디자인,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이제 웹 디자인 과정이 디지털 디자인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가 이제 광고 콘텐츠 제작 분야이고, 그 다음에 ICT 과정이 이제 보안 엔지니어링에 해당됩니다. 저희는 이제 교직원이 총 26명이고요. 강의실 12개, 상담실 2개, 취업지원실, 세미나실, 회의실, 교훈실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훈련 실시 규모는 연간 한 620명 정도를 양성을 해요. 국기훈련으로 한 470명, 그 다음에 단기 과정으로 해서 한 150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간 연력인데 일단은 뭐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촉박하니까 저희가 89년도부터 이제 부산 전산 직업훈련원으로 인가를 받아서 여태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운영해 오면서 이제 부산 IT 직업 전문학교에서 지금의 부산 IT 교육센터로 명칭도 변경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나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운영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서면으로 이전한 거는 2003년 전이에요. 2018년도 3월 달에 저희가 원래 수영에 있다가 서면으로 이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재작년도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이제 스텝,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LMS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현재까지도 계속 운영해 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 선정돼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은 아마 저희 훈련기관 방문하셔가지고 상담하셨던 분들은 오셔서 보셨을 거예요. 일단 부산 서면 지하철에 인접해 있고 컴퓨터실이 12개, 그 중에 이제 30명 정원이 4개, 25명 정원이 8개, 그래서 총 12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장비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담당 선생님도 별도로 두고 있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포트폴리오가 완성될 시기쯤 되면 취업 지원하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실 거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서면에 있어서 일단 접근성 이런 것들이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훈련 기간의 훈련 운영 시스템입니다. 뭐 훈련 개시 전, 훈련 운영 중, 훈련 수료 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훈련을 개시하기 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훈련 기간 방문하셔서 과정에 대한 설명 들으시고 뭐 취업 진로나 이런 거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주로 보면 이제 전공자나 아니면 아주 기초 수준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신청 상담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발급이나 아니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그러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설 준비.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과정을 담당하실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처럼 이제 과정 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자분들의 연령대나 이제 기초 수준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취업에 대한 의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훈련 과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운영 중에는 개강하기 전날에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훈련 규정이나 출결,
그다음에 여러분 수당이랑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수업 진행하는 방식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전체 다 집체훈련을 참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체훈련과 원격 훈련을 이제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도 하고 있고요. 개강 당일날은 이제 학습 안내서 배포를 하고 평가 일정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출결 관리, 특히나 이제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 같은 경우는 온라인 콘텐츠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이제 출결 담당 선생님을 배치를 해서 이제 여러분의 진도 관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교과 과목이 진행되면서 이제 각종 평가들이 실시되고, 만족도 조사나 수요자 조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 과정이 이제 끝나갈 때쯤 되면 성과 관리, 여러분들의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결과 포상, 그 다음에 프로젝트 발표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이제 행정 전담자가 여러분들 훈련 수당이나 아니면 국치제 이런 것들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훈련 수료 후, 사실 수료 후보다는 수료하기 직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해 왔던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여러분의 취업 니즈 조사 이런 거 통해서 일단 취업처를 발굴하고, 또 저희 쪽에 이제 인력을 요청하시는 업체들의 구인 니즈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취업 니즈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업체, 어떤 업무에 저희가 취업 지원을 해줄 건지,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수료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취업 전담자인 강소혜 선생님께서 아마 1차하고 2차 두 번 나눠서 취업 특강을 할 겁니다. 1차는 보통 이제 개강하고 나서 한 달 뒤, 그다음에 2차는 수료하기 한 달 전, 이렇게 두 번 나눠서 하는데, 1차 때는 보통 이제 이 과정 통해서 수료하신 분들이 어떤 업체에 어떤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전달이 주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2차 취업 특강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 지원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리닉 하는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 니즈 조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취업 희망 지역이라든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마지막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간 동안에 저희 취업 전담생님은 여러분들 취업 알선을 위해서 업체를 발굴하고 권한 내용들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후 관리,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업체에 대해서 뭐 만족도 조사라든지 아니면 취업하신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서 취업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개강하게 되면 이 훈련 과정이 끝나고, 그로부터 또 6개월 동안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훈련생 설마 절차인데요. 이미 지금 여기 접속해 계신 분들은 다 선발이 되신 분들이신데, 선발을 하는 거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뭐 기초 수준이라든지 훈련 과정을 따라오는데 무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쭉 판단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기에는 테이블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이제 입학 지원서 작성하시기까지는 그냥 뭐 가서 상담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선발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발하는데도 기준이 있습니다. 뭐 건강 상태, 사실 뭐 손가락 다 적당하게 움직여 주셔야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고 키보드 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훈련 과정에 참여의 의도, 보통 보면 대부분 이제 취업 혹은 이제 창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체 생활에 또 이제 적합한지 그런 것도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 통해 가지고 선발 기준을 만들었고, 총점 60점 이상이면 저희는 선착순 선발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 평가를 위한 온라인 사전 학습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개강하기 전까지 주말하고 시간 조금 있죠. 저희 메인 홈페이지에 보시면, 메인 홈페이지에 네, 여기 상단에 보시면
아이고. 여기 온라인 사전학습이라는 게 상단에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면 이런 이제 스텝 홈페이지가 새로 떠요. 새 창에서 홈페이지가 열리면 여기에 회원가입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로그인 하시면은 여기는 지금 샘플로 해서 빅데이터 과정과 UI, UX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이 참여하는 과정에 이제 교과목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온라인 컨텐츠가 한 3개 정도 있을 거예요. 한 컨텐츠당 진행 시간은 25분 정도 걸리는데 그 컨텐츠들을 개강하기 전까지 다 보고 오셔야 돼요. 보고 오시면 그 컨텐츠를 어디다 활용하느냐, 여러분들 사전평가를 할 건데 사전평가를 하는 목적은 이 과정을 맡아서 운영하실 선생님께서 참여자분들의 기초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겁니다. 이 사전평가는 말은 평가이긴 한데 과목이 진행되면서 이제 진행되는 그런 평가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학습 수준, 그걸 판단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온라인 사전학습을 여러분들이 꼭 요 가는 설명이 끝나고 나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온라인 사전학습 클릭하셔서 새로 창이 뜨면 여기 회원가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회원가입한다고 해서 바로 승인되지는 않아요. 저희 요 이제 스텝 관리하시는 담당 스님께서 승인 처리를 해드려야 이제 회원가입이 완료가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로그인하시면 참여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 과정을 클릭하면 온라인 컨텐츠가 3개 정도가 있다. 그거를 다 듣고 개강하기 전까지 다 듣고 오셔야 됩니다. 해당되는 내용은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한번 더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취업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취업 전담 스님이 취업 특강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 특강대 저희 강수희 스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훈련 분야인데 크게 앞서는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래밍 분야, 그 다음에 디자인 분야, 네트워크 보안 분야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분야는 주로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빅데이터 UI, 사물 인터넷 이러한 이제 훈련 과정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과정들은 여기 보이시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이 프로그래밍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 평균 연령은 저희가 25.9세예요. 남성 비율이 83%, 여성 비율이 조금 낮죠. 대졸 학력자가 48% 가장 많고요. 초대졸이 22%, 고졸 이하가 30% 정도 됩니다. 강사진 구성은 이제 보는 바와 같고 최근 취업률은 이제 프로그래밍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81% 정도 나와요. 2020년대 수료과정 기준했을 때 희망 그 수료생들 대충 연봉은 지금 2,400에서 3,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래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한 2,600에서 3,200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취업처는 대부분 이제 60% 정도는 이제 부산 지역, 그 다음에 나머지 한 30% 정도는 수도권, 기타 위성도시나 이제 해외로 취업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 분야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런 하드렉 장비를 가지고 이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해킹 이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하는 분야이고요. 참여자 평균 연령대는 24세, 그 프로그램보다 조금 더 낮죠. 남성 비율이 74% 많고요. 대졸 학력자가 거의 한 60% 정도 됩니다. 이쪽 분야,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분야입니다. 디자인 분야는 평균 연령이 26.9세고요. 여성 비율이 한 60% 정도, 남성 비율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대졸 학력이 42%, 초대졸 학력이 18%, 고졸 이하 학력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최근 취업률이 저희 프로그래밍 과정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83.6%고요. 연봉은 2,200에서 2,6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올해 들어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보다는 연봉이 한 200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취업 지역 분포는 90% 이상이 이제 부산 지역 내 취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취업 니즈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타 지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타 지역까지도 저희가 취업 앞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되는 과정은 아래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일단 과정 훈련 기간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저희 이제 훈련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훈련 진행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집체 훈련과 원격 훈련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스마트 훈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 부산은 이제 4단계입니다. 4단계인 경우는 이제 두 자리 뛰어 앉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강의실에 PC는 25대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두 자리 뛰어 앉기를 하게 되면 최대 12명 정도까지밖에는 수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참여자는 집체 훈련하고 그 외의 인원은 이제 원격 훈련 참여를 하는데 격일 또는 3일 간격으로 집체 훈련을 참여한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지금 우리 과정이 한 개강할 때 인원이 한 18명 정도 될 것 같아요. 18명으로 과정을 개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9명 두 개조로 나눕니다. 두 개조로 나눠서 A조, B조로 나눴다 치면 9월 8일 개강하는 날은 A조가 집체 훈련에 참여하고요. B조는 집에서 원격 훈련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 날은 A조가 원격 훈련에 참여하고 B조는 집체 훈련에 참여한다. 이게 기본 베이스예요. 일단은 훈련 과정 개강하고 나면 초기 일주일은 담당 선생님께서 여러분하고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 편성을 나눠서 임의대로 이제 A조 9월 8일은 A조가 집체, B조는 원격. 그다음 9월 9일은 B조가 집체, A조가 원격.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출석하시는 배정표를 저희가 공지를 해 드릴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훈련에 참여를 하시면 되고 일단 원격 훈련을 하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과정 설명회를 위해서 지금 앨리스 훈련 시스템에 접속해 계신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의실에 있는 선생님께서 지금 저처럼 수업을 진행을 하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시고 집에 있는 컴퓨터로 실습을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채팅창이나 아니면 오픈 단톡방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선생님께서 이제 구조상으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원격으로 컴퓨터 접속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드릴 건데 이게 다 집체 훈련,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제 원격과 그다음에 집체 훈련 혼합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희 훈련 기관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훈련 기관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신 이 화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선생님의 컴퓨터 화면 실시간으로 보여주시는 거고 참여자분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각 참여자분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화면이에요. 각자의 컴퓨터를 이렇게 화면 공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면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면서 각자의 화면이 체크를 하셔서 잘 따라오는지 혹시 막히는 부분이 없는지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원격 훈련, 실시간 쌍방향 훈련이고요. 요 앨리스 훈련, 원격 훈련 시스템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출결하는 문제인데, 출결하는 방법은 오리엔테이션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발급받으신 국민대변 카드를 가지고 체크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이제 QR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다가 요 직업훈련 포털 HRDNet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설치를 하셔서 요 QR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제 입실 버튼 눌러서 요 QR코드 스캔하는 방법. QR코드 스캔하는 방법으로 입실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9월 8일에 개강을 한다. 개강하는 날에 여러분들이 이 앨리스 훈련 시스템에 접속을 하시면 9월 8일 수업방이 있을 거고 그 9월 8일 수업방에 들어오시면은 이 화면 대신에 QR코드가 송출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에 아까 설명드렸던 HRD 어플을 설치하셔서 거기서 입실 버튼을 누르고 QR코드 스캔하면 이제 입실 처리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출결 처리는 가능하고요. 집체 훈련, 강의실에 나오셔서 수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카드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4층 입구에 QR코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집체와 원격 혼합 훈련 형태로 진행되는 스마트 혼합 훈련이라고 하는 거고, 수업 진행을 이렇게 하는 거고, 간혹 보면 이제 저희가 개강하기 전날 오리엔테이션 할 건데, 그때 오리엔테이션 때 오시면 저희가 사전 조사를 해요. 집에 실습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원격 훈련을 통해 하려면 인터넷이 필수입니다. 집에 혹시 인터넷 환경이 뭐 불안정하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집에서 원격 훈련에 참여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집체 훈련에 고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일 강의실에 나오셔서 수업을 듣게끔 할 거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원격 훈련을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다 구축되어 있다. 그러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코로나 감염 이게 우려가 돼서 강의실에 집체 훈련 나와서 수업 받는 게 꺼림직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격 훈련으로 아예 전환을 다 시켜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 개강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은 집체 훈련, 원격 훈련 조편성을 나눠가지고 짜놓은 배정표대로 일단은 하루는 집체, 하루는 원격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원격으로 계속 참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집에서 원격으로 계속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집체로 꼭 나와서 나는 이제 강의실에서 직접 선생님 음성을 귀로 듣고 수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체로 고정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날 개강이니까 화요일에 오리엔테이션 나오셔서 그런 사전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 의사를 밝혀주시고, 개강한 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집체와 원격을 혼합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대로 원격으로 계속 하시든지 아니면 집체로 계속 하시든지 아니면 집체와 원격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셔도 상관은 없다. 대신에 원격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계속 끝까지 원격만 하실 수는 없으실 것 같아요. 중간에 교재도 받으시러 나오셔야 되고, 또 선생님께서 뭐 포트폴리오 작업이나 아니면 이런 거 할 때 나와서 좀 상담을 하거나 그런 거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나오시라고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은 예,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사전학습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향후 일정은 이제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9월 7일, 우리가 개강은 9월 8일인데 9월 7일 화요일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인원이 많게 되면 한꺼번에 다 수용을 못하는지라 2번 나눠서 실시를 할 거고요. 일단은 집체훈련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2번 하면 오전 10시 반에 한 번, 오후 2시에 한 번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될 거고요. 이때 이제 참여하는 명단은 저희가 화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지를 해드립니다. 누구누구님은 오전 10시 반에 참여해 주세요. 혹시라도 문자를 받으시고 시간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으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바꿔드리겠습니다. 참여한 타임을. 오리엔테이션 때 진행한 내용은 이제 출결 방법, 그다음 훈련 규정, 원격 훈련 참여하는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훈련 과정 개강은 9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이고 4층 405가 여러분들의 강의실이 됩니다. 그래서 4층 405 강의실로 오시면 되고, 일단 출결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하는 부분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채팅창에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한 2, 3분만 쉬었다가 민경련 선생님께서 저희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원격 훈련하는 거는 다 이해를 하시겠죠? 이게 원격 훈련이 꼭 어떤 면에서는 참 좋고 어떤 면에서는 참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수업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컴퓨터 화면을 이제 실시간 같이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잘 따라오시는데 그냥 접속만 해놓고 수업은 잘 안 따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본인 의지가 조금 약하다 싶으면 강의실에서 나오셔가지고 집체훈련 참여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고요. 이제 혼자서도 집에서 이제 원격 참여해도 수업 진도 따라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뭐 부담감 없다. 그러시면은 원격 참여하셔도 되고 일단은 개강하고 나서 집체랑 원격이랑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 어떤 게 나으실지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원격으로 참여하시려면 무엇보다도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치가 집에 되어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 설치할 프로그램 개수가 좀 되죠. 포토샵, 일러스트, 그다음에 뭐 인디자인도 설치하려나 한 4-5가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설치할 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 할 때 9월 7일 날 다음 주 화요일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USB 메모리를 가지고 오셔서 저장받아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 인터넷 환경이 잘 되어 있으시다고 하면은 OT 때 아마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이 설치할 프로그램을 그 인터넷 클라우드 계정에다 올려놓고 링크 주소를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해서 집에 컴퓨터에다 저장하셔서 설치를 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기존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이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저희가 사용하는 버전이 CC2020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영문판을 쓸 거예요. 참고로 한글판 설치되어 있으신 분들은 영문판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 일러스트 그런 이제 어도비사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설치할 프로그램을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때 배포해 드릴 수 있으니 USB 메모리 참고로 용량이 32기가 이상이 되어야 돼요. 16기가는 용량이 부족해서 다 못 넣습니다. 어도비사의 프로그램이랑 그 다음에 오피스, 그 다음에 한글 요 3가지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저장을 받으려면 최소 32기가 정도는 돼야 넉넉하게 저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리엔테이션 오실 때 외장 하드든 아니면 USB 메모리를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저장 장치가 없으시면은 저희가 공지해 드리는 이제 링크 주소 통해서 집에 바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네. 혹시나 질문 나중에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설명 여기까지 하고 지금이 32분입니다. 35분에 민경란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과정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한 3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앞에서 안내하셨던 것처럼 저희 부산 IT 교육센터에서 디자인 교사로 교사로 있는 민경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과정 설명회 할 건데 아무래도 뭔가 자료로 이론적인 내용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요 자료 하나 같이 시청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요 시험 파일 한번 잠깐 볼게요. 보면서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기관의 훈련생이 작업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게 동영상 파일로 편집한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게 될 사이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사이트 보면서 설명 들으시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얘 한번 잠시 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사용자가 동작을 하면 지금 페이지가 그죠? 이동되고 동작이 나오는 거 지금 확인되죠? 이렇게 사용자가 클릭을 하는 동작을 하면 페이지가 움직이고 있죠. 마우스를 오버하는 사용자 동작에 반응하고 있죠. 페이지가. 마찬가지로 저 부분도 그래서 얘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누보드라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게시판을 구현한 모습이에요. 우리 홈페이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시판의 형태죠. 그래서 게시글을 싣고 게시글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도 실을 수 있고 다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면 사용자가 클릭이라는 동작을 하면 움직이고 있죠. 게시판에 이렇게 동영상이 실린 모습도 볼 수 있고 동작들이 있네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들게 돼. 그죠?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내 받으셨던 것처럼 저희 과정은 PC에서 보여지는 사이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바일에서도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동일한 페이지가 PC와 모바일에서 다른 구조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얘 두 개는 동일한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CSS 기술을 이용해서 이렇게 동일한 페이지를 PC에서 모바일에서 다른 구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페이지죠, 지금. 그 CSS에서 미디어 컬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동일한 페이지를 PC와 모바일에서 다른 형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동일한 페이지를 태블릿에서 봤을 때 나오는 화면이네요. 이렇게 인스타그램 링크로 연결. 얘는 뭐 인스타그램에서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아니고 링크 연결한 모습.
그래서 방금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태블릿 화면이네요. 태블릿 화면. 동영상 시청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한 분만 대답 한 번만 해주실래요? 메신저에. 네.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도 들리고 지금 얼굴도 보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허공에 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세요. 네. 자, 제가 오늘 설명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9월 8일 날 개강하셔가지고 기간에 오시면 그 담임 선생님께서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회를 가지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본인이 안내받았던 과정에 맞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이제 직접 수업하는 강사가 그 과정에 대해서 안내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개요 한번 볼게요. 우리 아시는 것처럼 저희 과정 이름이 웹 디자인과 퍼블리셔.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퍼블리셔 A반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퍼블리셔 B반으로 9월 8일부터 그 한 해를 같이 보내겠네요. 내년 3월 7일까지 5개월 121일이에요. 훈련 시간은 9시부터 4시 반까지거든요. 그래서 훈련 시간이 그죠? 길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단 목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초에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만드는 전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서비스의 기획. 이 서비스라는 거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겠죠. 모바일 앱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PC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일 수도 있고, 혹은 출력물, 그죠? 다양한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작업물이, 그죠? 퍼블리싱이 필요한 작업물이라면 퍼블리싱을 통해서 구현까지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CSS3라는 미디어 쿼리 기술이 있거든요. 얘를 이용해서 다양한 기기에서 반응할 수 있는 반응형 사이트를 만드는 게 최종 훈련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훈련 목표 내용은 여러분들 아마 학습 안내서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각화 능력, 그 다음에 분석 능력, 그리고 디자인 요소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능력,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작업물을 수정해서, 그죠? 수정 보완하는 능력, 그리고 UI를 디자인하고 마크업을 구현하고 jQuery라는 거 활용해서 아까 전에 사용자들이 클릭을 하는 동작에 화면이 동적으로 움직였죠. 네, 그런 것처럼 동적인 인터페이스 제작, 그리고 컨셉에 맞는 여러 가지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전체적인 과정 설명 끝내고 한 5분 정도 여러분들 질문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메모해뒀다가 그 메신저에 질문하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훈련 과정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기기, 그죠? 이 기기라는 거는 뭐 디지털 기기일 수도 있고요. 출력물이 될 수도 있어요. 수업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런 기기에서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디자인을 하고요. 그 디자인한 거를 구현까지 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설계를 하고요. 그 사용자 인터랙티브라는 거는 사용자의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디자인이 아닌 사용자가 어떤 동작을 하면 그 동작에 반응을 하는, 그리고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그죠? 유동적으로 반응하는 디자인 및 구현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된 작업물을 저하고 같이 리뷰를 계속하면서요. 나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해 나가고 그런 피드백 과정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최종 결과물이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뭐 디자인 교육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취업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과정을 수료하는 시점에 이 취업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마트 혼합 훈련이라고 해서 집체 훈련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기관에서 같이 수업하는 거랑, 그리고 비대면 교육이 혼합되어 있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개인별 맞춤 훈련으로 뭐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온라인 교과는 뭐 집이나 혹은 뭐 기관에 나와서 듣고 싶으면 본인이 수업하고 있는 곳에 나오셔서 학습해도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통해서 배운 교과를 집체 교육에 활용하는 그런 스마트 혼합 훈련이고, 일단 스마트 혼합 훈련은 장점이 반복 수강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배웠던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듣거나, 그죠? 왜 그 다른 사람들 있을 때 질문하기 힘들었던 내용을 다시 말해달라고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이렇게 온라인 과정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수강이 가능하죠. 그리고 뭐 요즘에 또 시국이, 그죠?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뭐 언제나 어디서나 들을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전체적인 기간 단축, 이런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 스마트 혼합 훈련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요 NCS라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NCS라는 거는 그 국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 이런 표준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저희 과정 자체는 여기 NCS,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표준에 맞게 설계된 과정이고요. 저희 뭐 이렇게 여기 보면 문화예술 디자인 분야의 디자인의 디지털 디자인, 그리고 훈련 수준은 4수준으로 설계되어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수업 자체가 그 국가에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표준 능력, 그 능력치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뭐 NCS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여기 포털 사이트 가셔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요거랑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 개강하셔가지고 수업 참여하시고 나면 담임 선생님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 처음에 안내드렸던 것처럼 총 수업 시간은 845시간이죠. 네. 여기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NCS라는 전공 교과가 520시간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격 보조 과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시간이 85시간, 그리고 재량 학습과 교양 학습 33시간, BNCS 실무교육이 207시간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량 교과 시간에는 뭐 첫날에 오시면 입학식, 마지막 날에 수료식, 그리고 취업 담당 선생님께서 취업 특강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업 특강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NCS 교양 교과에는 정보 능력, 여러분들 왜 기본적인 정보를 탐색하는 능력 있죠? 네, 그런 수업도 포함되어 있는 수업이에요. 원격 보조교과 내용은 뭐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 보시다 보면 될 건데, 원격 보조교과로는 이런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하시다 보면 은근히 프리젠테이션 가지고 뭘 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을 가지고, 그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수업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디자이너가 되실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색을 어떻게 쓰는지, 요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 색과 관련된 수업과, 그리고 디자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지식, 그리고 디자인을 자료화하는 능력, 그리고 제작 관리. 디자인 파일을 제작했으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 뭐 기본적인 생각,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요 생각을 표현하는 비주얼 아이디에이션 구상이라는 수업으로 진행돼 있어요. 요 수업은 각각 수업이 끝날 때마다 평가가 진행되거든요. 온라인 객관식 평가예요. 그래서 20문항이 나올 거고, 20문항에서 60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시험을 치셔야 돼요. 이 점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CS에서 포함되어 있는 교육과정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과목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퍼블리싱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BNCS 과정으로 반응형 퍼블리싱이 이 BNCS 과정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응형 실전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시간이 이렇게 따로 80시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학습 안내서에도 자세하게 다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재량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냐면 온라인 컨텐츠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수업 제대로 진행하시는지, 수업하시다가 뭐 조금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온라인 컨텐츠 수업 들으실 때 학습 활동지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선생님이 주시면 충실히 과제 진행하셔야 돼요. 이게 과목별로 과제가 부여되고 컨텐츠 시청한 후 활동지를 수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컨텐츠 종료 시점에 객관식 평가 60점이 못 넘으면 지금 저희 과정에도 60점 계속 못 넘어서 재시험 치시는 분이 한두 분씩 있거든요. 이런 거 꼭 기억해뒀다가 수업하실 때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요런 부분은 아마 안내가 나가셨을 건데 집체 훈련과 원격 훈련은 80%씩 수료를 하셔야지 출석을 하셔야 수료가 된다는 점. 그리고 집체 훈련도 평가가 진행되고 원격 훈련도 평가가 진행돼요. 집체 훈련도 아까 전에 우리 보셨던 과목 있었죠. 뭐 프로토타입 과목. 그 과목이 하나 끝날 때마다 평가가 실시되거든요. 그 평가도 요거는 과정마다 달라요. 그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온라인 문제 20문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 집체 훈련에 진행되는 평가는 과정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작업물 자체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험을 따로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모든 과목이 끝날 때마다 평가가 진행되고 60점에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면 재시험을 쳐야 된다는 거. 그 점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분야가 이거죠. 60점이라는 점수를 꼭 통과해야지 그죠? 재시험 안 칠 거고요. 그리고 교과에서 진행한 과제물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수업을 진행할 때마다 어떤 과제물이 진행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실을 여러분들 작품이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마다 만드는 작업물을 충실히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수업하실 때 주의사항은 뭐 기본적으로 안 하실 거지만 뭐 지각이나 결석 이런 게 이제 계속 누적되다 보면 수료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달달이 지급되는 훈련 수당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주의하시고 그리고 집체 훈련 시간에 간혹 원격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수업을 들을 때는 인정이 안 되거든요. 네. 집체 훈련 시간에는 집체 수업에 집중하고 원격 시간에는 원격에 집중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결석 기준 있죠. 하루 훈련 시간에 그죠 2분의 1 출석을 해야지 그죠. 이런 내용들은 아마 안내를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유의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원격 훈련 같은 경우에는 원격 훈련의 내용을 집체에 반영하는 연계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꼭 잘 들어주셔야 된다는 그런 유의사항들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아까 첫 시간에 저랑 같이 포트폴리오 봤잖아요. 네, 걔를 토대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게 그래픽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기초 툴. 기초 툴 수업은 길게 하진 않아요. 길게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디자인 작업물을 하기 위해서 왜 우리 그림 그릴 때 뭐 연필을 잡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손이라고 생각하면 도구.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기본적으로 배워서 요 기본적인 툴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과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봤죠? 이벤트 페이지. 그죠? 이런 뭐 출력물, 이런 형태의 디자인 작업물. 그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로 이루어진 리플렛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보셨죠. 그리고 여기 보면 포토샵에서 다양한 사진들과 효과들을 합성해서 이미지 합성 이런 것도 우리 과정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수업 중에 진행한 다 작업물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웹에서 있는 이벤트 배너 이런 거 많이 봤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로고 디자인 일러스트를 가지고 이런 로고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게 진행될 거예요. 그다음에 퍼블리싱이라는 거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HTML과 CSS, jQuery라는 요 언어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웹사이트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HTML이 어떻게 작성하는지 수업 시간에 기초 문법부터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작성된 HTML을 CSS는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배우고 최종적으로 jQuery라는 거는 사용자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사용자가 클릭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슬라이드를 넘긴다든지 그런 동작에 내 웹페이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HTML이라는 거는 구조를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CSS라는 거는 그 구조의 디자인을 입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CSS 기법 중에 반응형으로 만들 수 있는 기법이 있거든요. 걔를 추가해서 반응형 사이트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동적인 부분까지 구현하는 과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픽 디자인 능력과 그 다음에 HTML 표현하는 능력을 학습하고 나면 실제적인 웹사이트 제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는 설계, 그죠? 내가 어떻게 화면을 구성할 건지, 그리고 화면이 어떻게 기획될 건지, 그리고 디자인은 어떻게 할 건지, 퍼블리싱 어떻게 할 건지, 전반적인 과정을, 그죠?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로 수업이 진행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요 모든 거를 한 셋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요런 웹사이트들, 그죠? 그래서 요런 웹사이트를 만들 때 이제 우리가 주제만 봤거든요. 주제.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에 맞춰서 어떻게 화면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퍼블리싱까지 할 건지를 전체적인 과정을 다 진행할 거예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동영상 파일에서 본 것처럼 하나의 사이트가 반응형으로 구성되는 요 사이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렇게 제가 이제 과정 설명을 간단히 했는데 조금 이해가 되세요? 어떤 거 하는지 배우는지. 제가 한 3분에서 5분 정도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좀 받을까 하는데 혹시 있으신 분 있나요? 들리시긴 하는 거 맞죠?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동영상을 최초에 보여드린 게 사실 그 뭐 학습 안내서에 있는 내용들은 배우기 전에 사실 뭔지 와닿진 않잖아요. 그런데 최초에 보여줬던 jQuery를 이거 질문이 하나 왔는데 jQuery를 이게 jQuery라는 거 자체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기반된 라이브러리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자바스크립트라는 기본 문법이 자바스크립트가 언어고요. 그 언어를 가지고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파일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을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하는 자바스크립트 문법은 jQuery 활용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프로그램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뭐 개발을 한다거나 화면을 구현하진 않고 jQuery를 사용하기 위한 정도의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은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은지 씨 이해가 됐어요?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어요? 없으신 거죠? 이렇게 얼굴 보고 가정 설명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죠? 이렇게 시국이 이래서 양해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뭐 추가적인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서 질문 시간을 종료하고 그 9월 8일 날 오실 때 다른 거는 괜찮은데 사전평가는 꼭 진행하고 오셔야 돼요. 그 사전평가는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뭐 기본적인 그 사전평가 내용을 토대로 뭐 수업의 난이도나 진도나 그런 거를 결정하실 때 활용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뭐 여러분들 특별히 챙기실 건 없지만 9월 8일 날 오시기 전까지 사전평가 꼭 진행하고 오셔야 된다는 점 기억합시다. 그러면 저는 설명 여기서 마치고 잠시 여기 다시 안내 계속하겠습니다. 잠시만 있을게요.